참 이거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위 엄중한 시기 중책 맡으셨는데 혹시 특위 출범하면서 대표 이재명 대표가 혹시 뭐 특별히 당부하거나 강조점을 둔 지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진짜 요즘에 자주 얘기하고 자주 그러시군요. 통화하고 네. 하는데 예. 대표님은 초지일간 지금 이 상황이 좀 너무 위태한 것 같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가 제 역할을 너무 못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유연하고 이런 입장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또 그런 바탕하에 이제 의료계도 만나고 정부나 여당 인사들도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은 모든 게 열려 있는 상태고 협상에 들어가면 어쨌든 논의를 해보겠다 모든 네, 걸 이런 네. 입장이군요 지금 그렇죠. 현재로는. 예.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는 의료 공백 실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제도 어젠가요 그젠가 우리 의원님이 직접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사례사례 쭉쭉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 의료계 특히 예. 그 중에서 응급실의 경우에는요 예. 작년 말을 기준으로 예. 거기서 일하는 의료 인력의 예. 10분의 1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게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예. 응급실에 있는 그 전공이나 이런 분들만 줄어든 게 아니라 배우 인력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뒤에 수술하셔야 예, 되는 그렇죠. 분들. 응급실에서 처치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제한적이죠.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본인들이 받아봤자 배후에서 그렇죠.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사실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거절하거든요. 제가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 가봤는데 예, 거기도 다 떠요 현황이 뜨는데 네. 못 받는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는다고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뒤에서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가 쭉 뜨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고 된다. 많은 국민들도 그걸 느끼는 거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한덕수 총리의 그 대정부 질의 예.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음. 뭐 가짜 뉴스다. 그런 뺑뺑이를 얘기했죠. 사망하는 거 맞아요. 가짜 뉴스다. 남인순 그래가지고 의원 질의에.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예. 성명을 저희 의료대란 특위 명의로 냈는데 예. 사망률도 확실히 올라갔어요. 환자는 줄어들었는데 사망률은 올라갔어요. 응급실에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자는 또 왜 줄었냐? 예. 응급실에 병상들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고 네. 환자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건 예.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수치로도 나오고 사례로도 나오는데 음. 뭔 소리를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담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료 붕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추석 연휴에 올 설 연휴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하고 예. 그 어려운 환자들 말고 그 병의원들은 예. 연다는 거니까 동네 병의원들 그 여는 얘기를 거니까 이제 하는군요. 그런 차원에서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응급실만 놓고 우리가 볼 게 아닌 게 이건 저희 당이 발표한 자료도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예. 암 환자의 수술 대기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술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암 환자 보고 응급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이게 얘기하진 않죠. 보통 암 3기입니다. 그럼 수술 예, 날짜 예, 잡고 예, 이렇게 하고 맞아요. 하니까 응급은 아니지만 예. 이런 암 환자들의 수술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고 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응급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제때 수술 못 받으시면 제때 수술 못 받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당장 뭐 1, 2개월 또는 1년 정도 있다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맞아요. 거예요. 의대 교육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향후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한동안 의료 인력이 안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올해 국시를 신청한 사람이 한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 5%? 또 많으면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야 될 의사의 태반이 내년에 안 나오는 거고요. 거죠. 줄어드는 거네요. 의대생들은 지금 유급. 집단 유급될 상황이거든요. 아직 결정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유급을 안 하고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예, 그렇게 예. 되면 이 학년별로 빈 공간이 생기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맞아요. 자 현원 예. 유급돼서 내려오는 사람 예. 증원된 사람 포함해서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00명인데 유급 3,000명,
증원 1,500명 하면 7,500명을. 근데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죠. 수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교수님도 학교에 네. 계시지만 네. 학교 학생들을 늘리려면 먼저 그 사람들 가르칠 그렇죠. 교수를 확보하고 맞아요. 가르칠 공간과 공간. 기자재를 확보한 다음에 당연하죠. 늘려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일단 늘린 다음에 교수를 지금부터 뽑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오늘 만나고 온 그 국민의힘 분도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병리학이라든지 기초의학들 이런 것들을 가르칠 교수가 지금도 부족한데 이걸 더 지금 당장 더 뽑는다고 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응급, 예. 암 환자 같은 그런 환자들의 수술, 예. 그 다음에 교육 예.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